자, 오늘은 삼각대. 작년에 꽤 핫했던 삼각대죠. 벨로의 사이언버드 삼각대인데요. 이게 잘 팔리다 보니까 확장 버전이 나왔습니다. 사이언버드 맥스입니다. 아무래도 기존 사이언버드가 트래블러용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망원 렌즈나 장노출을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맥스는 뭐가 바뀌었냐? 페이로드가 4kg에서 20kg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박인 점은 무게는 200g 정도밖에 늘지 않았어요. 늘어서 1.2kg 정도예요. 기존 버전이 워낙 가벼워서 그렇지 1.2kg도 충분히 트래블러용에 속하는데 페이로드가 20kg짜리 트래블러용 삼각대인 겁니다. 물론 이 페이로드라는 거는 정확한 측정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제조사가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봅시다. 먼저 외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생긴 거는 거의 동일합니다. 길이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페이로드를 늘리기 위한 모델이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변화점이 있습니다. 일단 다리가 굵어졌어요. 길이도 비슷하고 단수도 같아요. 그치만 굵어졌습니다. 기존 모델은 5.8cm로 거의 한 뼘으로 잡히는 크기였죠. 그런데 맥스는 6.7cm로 조금 더 굵어지고 한 손으로 잡는 것은 무리 없지만 한 뼘에 들어오는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리를 펼쳐보면은 보통 제일 많이 약한 부분이 마지막 5단 다리인데요. 5단끼리 비교하면은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쵸? 맥스의 5단은 기존 모델의 4단 다리 두께와 거의 똑같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한 치수씩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점으로는 헤드. 일단 사진용 볼 헤드 버전과 사진 영상 하이브리드 헤드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사진용 볼 헤드부터 보면은 36mm 볼 헤드가 들어갑니다. 역방향 볼 헤드라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잠금 레버는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볼 헤드가 꽤 큰데 두꺼워진 다리와 거의 평행하게 밸런스가 딱 좋아요. 그리고 이 볼 헤드의 스펙상 페이로드는 20kg이고요. 실제 테스트는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반면 하이브리드 헤드 같은 경우는 구조는 기존 모델과 거의 동일합니다. 볼 헤드 위에 유압식 헤드가 얹혀있는 구조고요. 안에 볼 헤드가 들어있죠. 여기에 볼 헤드 잠금 레버가 있고 반대쪽에는 비디오용 유압식 헤드 틸트 잠금 레버도 있어요. 패닝은 여기 하나, 그리고 위에 하나, 두 군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써보면 괜찮습니다. 전문가용 비디오 헤드보다 작은 편이긴 하지만 충분히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페이로드는 그대로 4.5kg고요. 그치만 영상은 페이로드보다 얼마나 진동을 잘 잡아주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리 역할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바뀐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플레이트가 비디오 플레이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른 장비와 호환성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여기 톱니를 올리면 기존 사진용 플레이트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러면 실제로 테스트를 해봅시다. 먼저 사진용 150에서 500mm 장망 렌즈를 끼워보면은 일단 고정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세로 구도도 전혀 문제 없죠. 자꾸 흔들어도 잘 버팁니다. 실제 화면을 보면 이렇게 진동을 줘도 잘 버티고요. 지금은 렌즈 손떨방을 킨 상태인데요. 이렇게 렌즈 손떨방을 끄고 해봐도 이 정도. 출렁거리지 않고 굉장히 작은 진폭으로 금방 복원이 됩니다. 바람을 쐬어봐도 괜찮죠. 꽤나 고정력도 좋고 실사용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야외 들고 나가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500mm로 5초 장노출을 해봐도 확대를 해보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헤드로도 테스트를 해보면 사실 500mm를 여기다 쓰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 패닝까지 깔끔하게 따지죠. 사진도 2초 타이머 신공을 쓴다면 5초 장노출 정도는 무리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징들은 기존 모델 리뷰할 때 자세히 언급했지만 간단하게 좀 더 살펴보면요. 다리는 5단에 원형 튜브가 아닌 납작한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접었을 때 그립감이 엄청 좋죠. 그리고 그 틈새 센터 칼럼까지 야무지게 들어있어서 지금 이 맥스 모델의 경우에는 최대 높이가 156cm까지 옵니다. 그리고 다리는 트위스트락이 아닌 레버락 방식이고요. 대부분의 부품이 다 금속재여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리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센터 칼럼을 분리하고 여기 이 부분을 분해를 하면 숏 칼럼이 됩니다. 그럼 최저 높이 17.5cm로도 촬영이 된다는 점. 그리고 극단적으로 역방향 촬영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게 1.16kg라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사이언버드 전체 라인업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사이언버드 카본 하이브리드가 메인이고 저렴한 알루미늄 버전도 나왔고요. 그리고 1단만 카본에 알루미늄을 섞은 짬뽕 모델도 있고 풀 카본인데 사진용 볼헤드 버전 나폴레옹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카본으로 사진용 하이브리드용 버전이 맥스로 각각 나왔고 또 알루미늄 버전으로 각각 나와서 총 8종류의 사이언버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부분 상황에서의 옵션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협찬 여부를 떠나서 30에서 50만원대 삼각대 중에서는 솔직히 제일 괜찮지 않나 싶어요. 다소 비싼 편이긴 하지만 돈값은 하는 것 같습니다. 딱 봐도 비싸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요약. 무게 1.2kg에 페이로드 20kg짜리 카본 삼각대. 잠깐!
그리고 7월 1일부로 벤로에서 새롭게 넥사 브랜드를 런칭한다고 합니다. 메모리 카드로 유명한 브랜드죠. 구매 금액에 따라서 사은품도 나가고 오늘 소개된 사이언버드도 할인한다고 하니까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